송곳으로 그냥 찔러 놓는 듯. 등까지 아프거든요. 많이 아플 때는 가슴 전체가 답답하고. 멀미하는 것처럼 막 토할 것 같고 헛구역질처럼 그런 증상이 올라올 때 눈 감고 안 움직여야 돼요. 명치 끝이 좀 답답하고 속 쓰리고 막 입안에서 막 불이 나고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국민병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10% 정도가 있어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불타는 속과 달리 해맑은 아이들이 셋이나 사는 집. 하나, 둘, 이른 아침 등원 준비로 정신없는데요. 백일 된 막내도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큐. 빨리 우리 마시, 다 빨리. 멋있어? 시간 없어. 빨리 우리 먹어.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뇌리 빨리 신어야지. 가자. 어린이집 특급 배송 서비스. 너무 빨리 가잖아. 와, 진짜 번개처럼 돌아오시네요. 저는 이름은 변환수라고 하고요. 올해 46세 역류성 식도염으로 제가 EBS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제보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네, 두 분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저는 원래 좀 노안이었다가 미리 늙었다가 쭉 유지가 된 거고요. 아이들을 보내면 좀 쉬시나 했더니 바로 재택근무 시작. 집중하시는 속도도 번개급이네요. 그런데 뭔가가 꽉 막힌 듯 한숨을 내쉬다가 속을 쓸어내리는 환수님. 아이고, 이제는 목까지 잡으시네요. 가슴까지 답답하신가 봅니다. 한 2, 3년 전인데 제가 이제 가슴 통증이 가끔 발생을 해서 이건 역류성 식도염도 이런 증세가 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가슴 전체적으로 손바닥 크기만하게 꽉 누르면서 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답답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호흡도 좀 불편한 거 같고 송곳으로 그냥 찔러 놓은 듯한 여기 등까지 아프거든요. 많이 아플 때는. 가슴에 활화산 하나를 품고 있다는 환수님. 일하랴 육아하랴 건강 챙길 틈이 없겠네요. 우리가 위 안에 다양한 음식도 있고 위산이 있는데 이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식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통틀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 인도와 위를 잇는 소화기관인데요. 식도 양 끝에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특히 하부식도 괄약근은 음식물을 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거나 하부 괄약근이 느슨해진 경우 쓰디쓴 역류를 일으키죠. 그 역류성 식도염은 국민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10% 정도가 있어요. 1년에 500만 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국내 질환 중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은 질환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흔한 질환이고 사실 꼭 진단을 안 받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유병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쯤 첫 끼니를 먹는다는 환수님. 오늘의 브런치 메뉴는 대패 삼겹살. 많진 않아요. 실제로 구워보면. 네, 이게 금방 익어가지고 편하게 그냥 육아할 때는. 고기가 얇아서 몇 분만 구워도 완성. 배고파. 먹는 속도도 번개급. 아빠 따라 4살 둘째도 육식파. 20살 때부터 오랜 기간 자취를 했다는 환수님. 먹을 기회만 생기면 허겁지겁 먹는 게 습관이 됐다는데요. (5분도) 긴 환수님의 밥심은 고기에서 고기. 남들은 해외 출장 가면 김치 먹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고기만 3끼를 계속 먹었거든요. 등 따스운 오후, 막둥이와 함께 달콤한 낮잠에 그대로 빠져버린 환수님. 아직 속이 꽉 차 있을 텐데 바로 누워도 괜찮을까요? 뭐 상당히 좀 달콤한 낮잠인데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식사하시고 바로 누우시는 거는 역류를 조장하고 위 기능을 나쁘게 만들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위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낮잠이라고 다 달콤한 건 아니었네요. 오후 5시, 환수님 이제 육아 퇴근하시는 건가요? 남들 퇴근할 무렵 출근길에 오르는 환수님. 와, 느낌으로는 벌써 하루의 끝 같은데요. 하루의 끝에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환수님. 긴 밤을 어떻게 버티실까요? 환수님을 다시 만난 건 밤 11시. 막간의 휴식 시간. 편의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 새벽 3시까지 일하려면 먹어야죠. 네, 잠시만요. 야식으로는 후루룩 쩝쩝 맛 좋은 라면만 한 게 또 없는데요. 어우, 라면 먹는 소리가 야 맛있겠다. 이번에 또 바삭바삭. 와. 국물까지 아낌없이 탈탈탈. 아우, 매일 이렇게 드셔도 괜찮은 걸까요? 먹고 나면 후회돼요. 먹고 나면 아침 일어날 때 좀 더 피곤하고 더부룩하고 불편한 게 있어. 24시간이 모자란 환수님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지막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건 벌써 4년 전이라는데요. 전화 손님 들어오세요. 뭐 영상도 보고 다 봤거든요. 근데 힘드실 것 같아요. 애도 챙기셔야 되고 새벽까지 일하시고 또 이제 주무시고 하니까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그 위산 역류가 잘 되게 생겼어요. 위하고 식도 만나는 부위에 관략근이 좀 약해서 위산이 쉽게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려 1cm나 열려 있는 상태. 위에 있는 위산은 아주 강산이에요. 아주 센 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별 문제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식도로 살짝 올라오면은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빼곡한 일정의 환수님, 이 중에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하루 일정을 이제 봤는데 고기를 주로 점심 때 이제 구워 드시더라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면 소화가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고기를 뭐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번갈아 가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일하시더라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에 안 좋나요? 가만히 앉아서 계시면은 위도 운동을 안 해요. 한 50분 앉아서 일하시다가 10분 정도 조금 움직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야식. 그 사실 요 새벽에 배고프죠. 라면 드시면 맛있고. 되도록이면 조금 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의 치명적인 과식, 폭식, 야식. 지금은 식단과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산이 올라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 기능을 좋게 하는 약. 그렇게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매일 오랫동안 먹는 게 안 좋을까요? 모든 약은 내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심한 분들은 한두 달 쭉 드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하고요. 그 후에 좀 증상이 가라앉았는데 가끔씩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은 뭐 3, 4일, 일주일 드시고 좋아지면 끊고 하는 그렇게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겨울이 왔어요. 환수님과 다르게 고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김재희님.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여유가 넘치는데요. 몸에 좋은 달걀에 토마토에 또 양배추까지.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네요. 심지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까지. 딱 봐도 건강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소금 하나도 안 넣었어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원재료만 살렸으니 강아지가 먹어도 되겠어요. 이건 보리차인가요? 이렇게 드시는 분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니 너무 모범생이라 바꿀 게 없는데요. 커피 좋아하는데 좀 속에서 안 받을까 봐 아주 연하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문제는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치 한 조각만 먹어도 속에서 불이 날 것 같다는데요. 속을 쥐락펴락하는 통증.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힘든데요. 노력은 하는데 진짜 억울하시겠네요. 가슴 쓰림 그런 게 아주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안지는 꽤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한 20여 년 정도? 한이 아플 땐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오면 또 약 먹고 지내고 이러면서 지내온 세월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니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앓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더 올라오게 되면은 목도 칼칼하고 목으로 음식이 확 올라와서 놀라는 분도 계시고, 이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침하는 분도 계시고. 냉장고에 음식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도 여기서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엄청 청양이 들어가서 많이 맵고요. 생채 무쳐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 매워요.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안 먹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못 먹는 음식. 매운 음식은 전부 남편을 위해 만든다는데요. 자신이 만들고도 못 먹는 심정은 어떨까요? 약간이라도 간이 좀 내게 좀 세다 그러면 저는 아주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속이 너무 쓰려요. 이런 식도 이쪽이 막 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먹는데 나만 매워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극강의 고통을 10이라고 했을 때 고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한 10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쉽사리 나아지지 않으니 심할 땐 약을 챙겨 먹는다는데요. 가장 두려울 때는 바로 취침 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의 더부룩한 속. 끙끙 앓다가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기도 한다는데요. 고질적인 증상,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답답한데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희님. 네. 앉으시고요. 김치만 드셔도 여기 아프다고. 김치 정말 그러면 김치 못 드세요?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좀 빨간 거는 거의 거의 안 먹는 드시고? 편이고 아니면 씻어 먹거나 저희 환자분은 식도랑 위 점막은 깨끗해요. 그래서 염증도 심하지 않고 괄약근도 잘 닫혀 있었는데요. 보면은 그 위 안에 이렇게 담즙이라고 노랗게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담즙은 원래 십이지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이게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위가 기능은 별로 안 좋다. 두 번째는 이게 식도 과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은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원인은 몰라요. 똑같이 위산이 올라와도 저희 환자분은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게 식도에도 있다는군요.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해서 좀 많이 답답하죠. 참 어려워요. 이게 성격 자체가 예민하신 것이. 조금 마음에 그 혼자 조절이 좀 필요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제이님은 마음의 불부터 꺼트려야겠네요. 위장 질환 환자들의 거의 70%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 심한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더라고 좀 마음을 놓는 것도 필요하고 안정제를 좀 드리면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낮보다 밤에 더 괴로운 병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 매트 상체를 올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이고 주무시면은 훨씬 좋아지실 것 같고 항상 명상을 하시면서 나는 건강하다, 병이 없다. 네. 역류성 식도염도 마음먹기에 달렸군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는 마음부터 가져볼까요? 활력이 넘치는 인간 에너자이저 김경화님. 그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커피라는데요. 뽀빠이에게 시금치가 있다면 경화님에겐 커피가 있다. 이걸 마셔야 고강도 운동도 문제가 없다는데요. 요즘 커피 없이 못 산다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를 마시면요,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평균 8잔 어우, 많이 정도 먹는데. 마시고 15잔 정도까지 먹은 것 같아요. 15잔이요? 네, 자기 전까지. 그렇다 보니 늘 넘쳐나는 커피가루. 피부 활력까지 커피팩으로 지킨다는데요. 팩까지 끝냈으니 또 한 잔 마셔줘야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셔요. 먹고 나면은 또 한 잔을 마시고 점심시간 전에
점심 먹고 나서 마시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또 마시는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샤워하고 나서 마시고 야식 먹고 나서는 진하게 마시고 또 운동할 때는 그냥 2잔까지 마시거든요. 저한테는 만병통치약이죠. 역류성 식도염에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안 좋은 게 술. 그러니까 술 드시면은 식도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역류를 해요. 그래서 안 좋고, 두 번째는 담배. 담배 피시면은 근육이 이렇게 이완돼요. 커피, 콜라, 사이다 나쁘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순두부찌개 맵게 청양고추 좀 많이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속이 불날 것 같은데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빨리 먹을 수가 있다고. 이거는 그렇게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 천천히 먹어야 돼. 모락모락 아직 김도 빠지기 전인데요. 진짜 쉬지도 않고 드시네요. 천천히 먹어. 이거 먹어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말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경아님. 순두부찌개 먹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 35초. 와 진짜 한 그릇 뚝딱이네요. 개운해. 이렇게 먹어야 언니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 제가 에어로빅 강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환경이었고 지금까지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천천히 먹으면 먹기도 싫어지고 맛을 못 느끼겠어요. 바쁘고 화려했던 삶의 흔적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남은 걸까요? 배가 두둑해야 낮잠도 잘 오는 법. 자고 나니 또 파도처럼 밀려오는 허기. 역류성 식도염이 고약한 이유는 먹을 때 죄책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금 불족발에 커피까지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불난데 또 불나겠네요. 불족발도 좋아하고 불닭발도 좋아하고 되게 매운맛 좋아하고요. 음식을 먹고 나는데 자꾸 이렇게 신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멀미하는 것처럼 막 토할 것 같고 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눈 감고 안 움직여야 돼요. 김경아 씨, 평상시에 제일 불편한 증상이 어떤 거?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위하고 머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어요. 우리 경아 씨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화끈하신 것 같아서 빨리 급하게 드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순두부찌개를 막 시켜서 막 급하게 드시더라고. 빨리 먹어. 빨리 드시는 분들은 배부른 걸 못 느껴요. 배부름을 느껴야지 안 드시는데 빨리 드시면은 과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드시고 네. 과식 안 하시고 하는 습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또 지켜주시고 네. 위하고 식도 만나는 부위에 위산이 올라와서 조금씩 상처가 좀 있어요. 딱 관략근이 있어서 역류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략근이 좀 열려 있어서 위산이 좀 잘 올라올 수 있으실 것 같고. 관략근이 열려 있는 상태. 왜 이렇게 느슨해진 걸까요? 우리가 위하고 식도가 만나는 부위가 명치 정도인데 거기에 근육으로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근육이 열리고 안 하면 다치게 되어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연세가 드시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은 거는 음식이에요. 술, 담배 드시면은 당연히 이완되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 뭐 커피, 콜라, 사이다, 고지방식 같은 경우도 이완될 수 있고 그리고 과식을 해서 위안에 음식이 많아지면은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헐렁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빨리 먹을 수가 있다고. 이미 20대의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는 경아님. 매운 거 드신 다음에 환자분 느끼는 증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매운 거를 많이 드신 날이랑 그렇지 않은 날이랑 자기 위 상태를 좀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운 거 많이 드셔서 증상이 나쁘다고 하시면은
조금 줄일 필요도 있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커피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근데 현대인들이 커피를 안 드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은 한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8잔 드시면 4잔으로 줄여보시고. 운동도 매운맛이었죠.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위도 움직여요. 위도 연동 운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배에 힘주고 무호흡 운동이잖아. 복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나 위 식도 역류 질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음식이 이게 다 내려가려고 그러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누워서 주무시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낮잠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가라앉을 새가 없었던 경아님의 생활 습관.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예, 반복적으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 식도암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식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2가지 경우가 가장 위험한 합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도가 좁아지면은 식사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영양 결핍이 돼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역류성 식도염 해방일지라는 이 책을 드릴 테니까 날짜별로 체크해서 어떤 걸 드셨는지 좀 적어주시고 그날의 증상은 어땠는지 적어주시고 2주 정도 하시고 나서 2주 있다 한번 뵙죠. 받아가시고 잘 지키시고 네. 2주 있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꼭 지키세요. 예. 네. 해방될 그날이 올까요? 교수님께서 생활 수칙도 정리해 주셨는데요. 치료에 대해서 교과서에 보면은 첫 번째가 생활 습관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한 50% 환자들은 완치 후에 재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 습관이라는 게 단지 식도염에 국한된 게 아니고 혈압, 당뇨, 비만도 있고 야식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 습관 지키면 나는 평생 다른 병 없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귀하신 몸의 하루를 새로 써보는 시간. 뭘 바꿔보면 좋을까요? 마치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2주 뒤에 계약하면 숙제 검사 바로 들어갑니다. 새벽에 아무리 배고파도 야식 먹지 말자. 대신 삼시세끼는 거르지 마세요. 잔머리 안 쓰고 뭐라고 쓰신 건가요? 꿀잠?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세상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속이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명상하고 잠 잘 자는 거 그거 한번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3분 습관을 좀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밥 먹을 때도 마음 급한 환수님. 유독 고기만을 편애했었는데요. 김치랑 장아찌랑 삼겹살. 물론 이제 단백질 섭취는 필수이기는 한데 삼겹살이 맛있긴 하지만 대표 삼겹살이 굉장히 입에 넣는 식감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훑어가지고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반은 목살이나 앞다리살이나 아니면 정말 뼈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뜯지 않으면 좀 힘든 거라든지 여기에 좀 생채소를 좀 드셔가지고 많이 씹고 또 이 씹으면서 이 소리를 느끼고 또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환수님을 위한 솔루션은 기름기 적은 목살을 이용한 채소찜.
때로는 굽지 말고 삶아 드세요. 이번엔 화끈한 경아님 차례인데요. 천천히 먹어. 너무 심하다. 나 이렇게 몽상 처음 봤어. 게다가 또 빨리 드셨어. 그래서 뜨거운 거를 드실 때 거기다가 또 맵기까지 해. 정말 절절 끓는 용화물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다. 이 정도. 우리 제이님 또 놀라시겠네요. 뭐야? 매운 족발이네요. 보기만 해도 막 불이 나는 거. 그 매운맛이 조금 줄어든 것만큼의 만족감을 느끼려면 감칠맛을 좀 더해주면 되거든요. 채소 중에는 토마토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좀 감칠맛 있는 것들을 같이 드시게 되면 매운맛이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 뇌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매운맛의 대명사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개. 오늘은 토마토를 넣은 김치찌개 순한 버전을 만들 텐데요. 토마토와 고기, 김치 넣고 육수만 부으면 완성.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일 것 같은데요. 진짜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요.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시원하면서 조금만 매워도 금방 속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셨는데 어떠세요? 아, 지금 괜찮아요. 아주 부드럽고 이 토마토 맛도 너무 맛있고요. 김치찌개를 정말 먹지 않거든요.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였어요? 요리. 아, 나를 위한 요리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하고 싶고요. 하루하루 좀 충실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인들이 옆에서 매운 거 그만 먹어라, 너 몸 상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솔직히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장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러다가 나이 더 먹으면 한 번에 입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하신 몸 역류성 식도염 해방 캠페인. 첫 번째, 맵거나 기름진 음식 과식하지 않기. 경아님처럼 펄펄 끓는 순두부, 매운 불족발을 3분 컷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요. 두 번째, 식후 최소 4시간 이후에 취침하기. 음식이 소화되는 데는 4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 전에 누우면 먹은 음식이 역류하니 충분히 소화시키고 주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물오물 꼭꼭 씹어 천천히 먹기.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춰놓고 보면서 먹으면 더 쉽게 실천하실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술, 담배, 커피, 콜라, 사이다 줄이기. 특히 술, 담배는 근육을 이완시켜 식도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한다고 하니 더욱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상체를 올리고 자기. 역류성 식도염 전용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특히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5가지 꼭 지키셔서 우리 모두 역류성 식도염에서 해방되자고요. 세 분의 삶,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빠 왜 이거 사진 찍어? 여기 보내야 돼. 누구한테? 저희한테요, 60파 환수님. 누구한테? 밥상을 보니까 채소가 메인인데요. 아, 이제는 꼭꼭 씹어 드시네요.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야식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랜다는 환수님. 홀몸은 아니지만 틈틈이 산책도 하는데요. 아빠, 전 계속 잘게요. 요즘 제이님은 토마토의 감칠맛에 푹 빠졌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국물이 좀 나올 때까지 뭉근하게 익혀질 때까지 한번 불에 올려놓겠습니다. 김치찌개에다 토마토 넣은 거죠. 그래서 간은 안 하고 김치도 씻었고 토마토 많이 넣었더니 전혀 매운맛은 나지 않아요.
예민한 식도로 남들보다 통증 지수가 높았던 제이님. 요즘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잘 때는 상체를 세워주는 베개를 사용 중입니다. 바꿀 게 가장 많았던 경아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 꼬박꼬박 숙제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기록을 해놓으면 제가 기억을 하고 아 어제 뭐를 먹어서 내가 편했어 이런 게 기록에 남으니까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신조는 차라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아프자였는데요. 작심 3일이라고 3일째 되는 날 눈까지 불나고 있잖아요. 정말 폭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 화산 폭발 직전까지 가셨군요.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답니다. (20분에) 맞춘 타이머 덕에 느린 식사가 그나마 쉬워졌는데요. 빨간 국물 대신에 맑은 고기 채소찜. 마트 가서 잡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야채 코너 먼저 가요. 색깔부터 달라졌네요. 하루에 커피 8잔은 기본이었던 경아님. 보리차예요. 이렇게 커피 색깔하고 똑같고요. 향이 진하니까 커피 끊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커피를 많이 줄이셨어요? 어떠세요? 커피 엄청 줄였어요. 저 어제는 한 잔 마셨고요. 많이 마실 때가 3잔이었던 것 같아요. 잠이 너무 많이 와요. 그게 부작용인가 봐요. 음식만 순해진 게 아닌데요. 식후에는 화끈한 운동 대신 스트레칭하기. 소중한 근력 운동은 식후 3시간 후부터 해줍니다. They turn down the lights and turn the projector on. And just as the news of the world started to begin, 먹고 바로 눕는 일이 많았던 경아님. my darling and 요즘은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다는데요. 경아님의 속 편한 일상. 활활 타오르던 식도에 비로소 찾아온 평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다 해내셨을까요? I didn't see. 벌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왔을 때 나이가 더 먹으면 정말 다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바쁘다. 가장 중요한 건강을 저축하셨네요. 나의 역류성 식도염 해방일지 그 결말은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2주 만에 다시 모인 세 사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오늘도 내시경 검사는 필수인데요. 이 주 만에 과연 달라졌을까요? 강한수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시고 예. 앉으시고 예.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예. 제가 기록을 쫙 보니까 그 밤중에 이제 라면 드셨던 거는 한 번도 안 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체중도 2kg 빠지시고 딱 봐도 얼굴이 갸름해지셨는데요. 느끼시기에 좀 어떠셨어요? 그 증상이? 일단 예. 이제 밤에 이제 배고파서 먹고 자거나 하면 아침에 이제 좀 더부룩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몸은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키셨고 그래서 잘 지키셨고 그리고 점수도
처음에는 높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거의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 오셨어요. 처음에 치료하기 전에 내시경 사진인데 식도랑 위가 만나는 부위가 약간 헐렁했었거든요. 그리고 까만 건 내시경 기계고, 근데 저희가 2주 동안 생활습관 바꾸고 찍었더니 이렇게 꽉 조여지잖아요. 그래서 식도위 관략근 압력이 많이 좋아져서 역류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실 것 같아요. 근육도 좀 팽팽해져서 관략근도 세져서. 습관의 놀라운 힘. 2주 만에 굳게 다쳤죠. 일단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 불편한 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다음 식욕 저하 같은 경우에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환수님을 괴롭혔던 많은 증상도 거의 다 사라졌는데요.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조절을 했고 고기도 이제 기름기 좀 적은 걸로 좀 드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잘 기억하셔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몸에 힘이 없어요. 그건 느낌 아닐까요? 일단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고생하면서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너무 잘했다. 아빠가 이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잘 놀아주고 튼튼한 아빠로 더 니네들하고 잘 놀아줄게. 제이님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2주가 그냥 확 지났어,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불편했던 증상은?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됐어요. 네, 많이 좋아졌고 생활하기도 좀 편해졌고요. 첫날에는 통증이 8 정도로 심하셨고요. 생활 수치증에서 잘하셨던 거는 상체를 올리고 주무시는 게 잘했던 습관이시고, 점차로 통증 정도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고요. 팔에서 2까지 떨어진 통증 지수. 과연 내시경 결과도 달라졌을까요? 지난번에는 담즙이라고 좀 역류가 있었는데 그 역류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위 기능은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고여있던 담즙이 2주 만에 어디로 간 거죠? 2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기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안정제 같은 거 썼거든요. 약물의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증상 보시면서 조금 조절하셔도 되긴 되세요. 위와 식도가 수평을 이루지 않도록 상체를 올렸는데요. 매트가 효과 있는 네, 거예요. 매트 효과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매트를 쓰는 게. 그것도 불편하지 않으시면 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역류성 식도염은 다스릴 수 있는 병입니다. 2주 동안 지켰던 생활습관 잘 지키시면은 식도염도 이제 좋아지실 거고 다른 성인병 예방도 되실 거니까 네.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큰 병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 대신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좀 고치면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범생으로 거듭난 경아님. 제가 이 일기를 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셔갖고서 과연 노력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조금 위하고 식도 만나는 부위에 약간 이렇게 관략근도 조금 넓었었는데 관략근도 좁아져 있고.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군요. 약은 어떻게 계속 드셨나 아니면 어떻게 하셨었어요? 2, 3일째 되니까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생활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습관이 나빠지면은 또 재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증상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경아님.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네요. 커피를 2잔까지 줄였고요. 스트레칭 위주로 했고 걷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을 아예 끊고 집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 레시피 활용을 하니까 그냥 속이 더 편해졌던 것 같고 저녁을 일찍 먹고 바로 눕지를 않고 이제 좀 움직이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시간은 금방 지나가서 수면 시간도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수저를 작은 거를 줄이고 밖으로도 작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니까 이제 타이머를 켜놓으면 아무래도 타이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처음에는 5분, 그다음에 10분, 15분, 나중에 2주 차에는 20분까지 늘려놨어요. 아주 좋아요. 결과가 좋아서 뿌듯합니다.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병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증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생활 습관을 계속 조절하면서 증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을 위한 지름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죠.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 보시죠. 머리를 쳐다볼까봐 사람들 만나는 거를 사실 좀 기피하고 좀 후회는 돼요, 지금. 관리를 할 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너 탈모야? 적어도 한 3.5 단계는 되는데 치료한 시점부터 대략 한 15% 정도가 좋아집니다. 머리 빠지는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모발이 좀 내 두피에 탁 박혀 있겠구나. 하나, 둘. 아,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